알서버트 이준영 총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알서버트의 B2B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좀 나른한 시간인데도 계속 요청하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제는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모빌리티를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잡았던 게 보안과 편의를 잡은 리모트 테크놀로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맞물림 때문에 원격에 대한, 리모트에 대한 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안을 강화시키고 맞물리에 상관없이 리모트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는 차후에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처럼 처음 섹션은 그 유지보수에 관련된 섹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섹션으로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공기관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왜 공공기관 유지보수를 얘기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해서 현재의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서울에, 경기도에 다 몰려있던 공공기관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다 지금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지역안배를 했죠. 그래서 과거에 지방에 15%밖에 없던 공공기관들이 현재는 지방으로 65%가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3년, 2년 전부터죠. 14, 15, 16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중 70%가 다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수요예보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쭉 증가가 되고 작년 대비 올해는 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부터 연평균으로 따지면 10%를 약간 밑도는 9.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체를 들여다보고 나면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2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모빌리티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음부터 6%, 7%, 7.4% 늘어나다가 오히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5.1%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아까 보셨던 예산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구축, 즉 SI 부분이 약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는 겨우 7%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자면 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보수가 20%가 증가하고 시스템 구축은 6%가 감소했습니다. 앞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예산이 변화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더욱 늘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산 중에 방금 유지보수 예산이 늘어난 거 말고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 즉 클라우드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예산이 약 13%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전년도는 0.6%밖에 안 늘었는데 대폭 상승한 거죠. 반에서 S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발전국과 더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 즉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살리자라는 정부 기조와 맞물리고 거기에 클라우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등등이 합쳐지면서 클라우드와 유지보수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방으로 많이 내려간 기관들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클라우드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유지보수일 때 더 효과적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7%밖에 없는 상용 소프트 예산 내에서 ROI를 높이실 수 있다. 키워드들 보이신 것처럼 시간, 공간, 비용, 안전, 그리고 보안 등과 같은 모든 키워드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기술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흔히들 아시는 거죠. 클라우드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강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성, 초기 투자 비용이 없죠. 조금씩 월가금, 연가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 실은 미 국방부나 미 연방정부에서도 이미 클라우드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 작년 9월에 발표되고 9월부터 발효가 됐죠. 5월에 발표가 되고 그렇게 이미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될까? 보시는 것처럼 KT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거에 발맞춰서 작년도 이제 한해 있었던 포럼에서 미래창조부에서 서석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책관께서. 앞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나갈 거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키워드 유지보수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고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효용성과 니즈가 많아졌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보시면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유지보수는 지방에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원격 제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원격 제어를 이용을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ROI를 높일 수 있는 유지보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리모트 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옮겨간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도시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당장 급한 AS 메인터넌스가 발생을 했는데 망불림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당장 지역에 있는 서드파티에서 오기는 했지만 하이레벨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서울에서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를 했고 저희의 컨설팅은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냈습니다. 즉 망불림 때문에 내부 원격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나눠져 있는 그 네트워크 사이에 가교를 만들자. 오로지 유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자. 그래서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이렇게 작업용 콘솔을 두게 됐습니다. 그럼 이 콘솔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렇게 외부망에서 메인터넌스 업체가 내부 관리자에게 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는 이 사람의 요청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려주죠. 근데 그 승인에는 단순히 접근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PC 콘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를 다 스크리닝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작업 시간을 요청했던 30분, 30분이면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면 30분에 대한 타임 리미트를 걸어놓고 30분이 되면 연결이 다 끊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도 원타임 아이디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로 재차 방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형태인 거죠. 즉 관리적인
관리적이고 물리적인 보안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흩어져 있는 망 분리에 대한 원격 제어를 시도할 수 있었고, 현재는 그로 인해서 큰 편의성과 그리고 담당자로서도 높은 ROI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나중에 효과는 어떤 식으로 산출화 되는지는 맨 끝부분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원격 제어가 보안에도 안전하고 편의성도 높이는 도구로서 현재 인기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벌써 첫 번째 섹션을 마쳤습니다. 10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작년부터 화제가 됐던 공공기관 부분에서 이슈가 됐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그리고 두 번째가 모바일 전자정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 모바일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쳐져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역시 공공기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도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 기기들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14년 대비 19년까지 기기가 51%가 늘어날 거고, 전체 성장률은 37.1%가 성장할 거라고 IDC는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흔히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ICMB, 즉 상호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거라고 IBM의 CEO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IoT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원격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모트 서포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의 주력사였구나니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그 기기가 증가하고 시장이 크는 만큼 리모트 또한 큰 폭으로 5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약 88%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즉 리모트는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에 빼야 뗄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그 IDC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모트 서포트 시장은 크게 35% 성장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 상호 인터넷과 맞물려서 제대로 된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트 서포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많이 많아지고 사내, 공공기관 내, 태블릿, 스마트폰, PC, 노트북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IT 관리자들은 무엇가 제일 고민일까요? 어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다 관리할 건지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5가지 이 순위 중에 무려 4번째 원격 접속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리모트를 통해서 MDM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공기관의 모빌리티는 앞서 시대가 이렇게 ICBM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고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 모빌리티 시대에 전자정보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분들, 중앙부처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연령 현황을 좀 파악해보자고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중앙부처를 보니까 30대는 30%가 채 안 됐습니다. 20대 합쳐봤자 3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40, 50대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 가까이 40, 50대가 차지하고 있다. 일단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0대는 19.8%, 50대는 50%. 이게 어떤 수치일까요? 어느 한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응답한 수치입니다. 즉 50대는 무려 절반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걸 보죠. 20대는 30%, 50대는 61%가
디지털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40대, 50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변화를 따라잡으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구 현황, 종사자 현황을 봤을 때는 40, 50대가 70%죠.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모빌리티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 그냥 써라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 외교부, 두 번째 민원24, 이것도 뭐 행정자치부죠. 세 번째 SK텔레콤,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 외교부입니다. 일부는 아시겠지만 이미 행정자치부랑 외교부에서는 모바일 전자결제와 모바일 전자정보를 일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저렇게 행정 업무와 대국민 업무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모바일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구축을 할 때 작년에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현재 이 행정자치부와 외교부의 모바일 전자정보 시스템에는 저희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 외교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못해도 올해 말 내년도에는 각각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에도 모바일 전자정보가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랑 외교부에서 그걸 노출하는 거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런 형태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24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전자정보 시스템이죠. 지난 10년간 자료를 쭉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려 5,700만 건을 해결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 사이에 13배가 성장을 했는데 이 그래프의 변곡점 중에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따는 2009년, 2010년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때쯤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죠. 저희가 왜 이때 급성장을 했는지 물론 뭐 저희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원격 지원을 이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더라. 저희에 보이시는 이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고객 지원 도구를 2009년도부터 도입을 하셔서 매년 이 아이디 수량을 계속 늘려가셨어요. 이용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민원24가. 이거 뭐 20대, 30대 초반 젊으신 분들은 잘 찾으실지 모르겠지만 웹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될지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지원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SK텔레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한때 그 효자손이라고 하는 상품을 한참 홍보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SK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SK 전체의 20%에 대한 고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이상에 대한 고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니까 연령대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디지털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데 그분들이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 끝에 나온 게 효자손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효자손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SK는 중간에서 인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에 가입을 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요. 항상 스마트폰을 하시다가 뭔가 막히는 게 있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자녀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기종도 다르고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로만 듣다 보니까 자녀도 부모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죠.
그래서 저녁에 가서 해드리겠다라고 한다던가 주말에 해드리겠다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SK는 실버 고객들을 잡기 위해 효자손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 효자손에 부모님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더불어서 이 자녀에게 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 핸드폰에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폰 투 폰으로 붙어서 부모님의 전화기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좀 구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폰 대 폰이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진인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저희 브랜드 사이트나 또는 유튜브에서 효자손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LG나 삼성이 최근에 B2B에 많이 매진을 한다라는 기사를 접하시거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삼성이 프린팅을 한다는 것도 일부는 아시겠죠. 하지만 그동안은 프린팅 사업은 대부분 A4 기기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A3 기기로 복합기를 가진 A3를 가지고 제대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게 작년 9월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앱손, 캐논, HP 등 이런 선두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서야 이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성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복합기에는 독자적인 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가지고서는 이 OS를 탑재를 했습니다. 복합기 자체를 안드로이드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합기는 뭘까요? 이 복합기는 말 그대로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된 겁니다. 안드로이드 OS가 깔려있는. 그래서 삼성은 북미에 있는 그 모든 복합기 딜러사들을 다 모아서 지난 9월에 행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북미는 우리나라랑 틀리게 AS 접수권이 한 건이 접수가 돼도 거기 고객에게 도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두 시간이면 가겠죠. 하지만 북미는 2, 3일이 걸립니다.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경비도 많이 들겠죠. 그 점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헬프데스크에서 복합기를 이렇게 원격 지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헬프데스크에서 고치실 수 있어요. 물론 복합기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잼이 걸리거나 아니면 토너를 교체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워낙 이 디바이스에 익숙해지시고 이런 기기에 관심이 많아서 토너 다 직접 하시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 일 알면 신경도 안 쓰고요. 꼭 사람 불러야 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직접 갈 거 아니라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헬프데스크가 이렇게 조치 방법을 이쪽 IT 관리자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라는 서비스도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엔지니어들은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외부에 다 돌아다니니까 만약 헬프데스크에서 해결 못하는 일들, 하이 레벨 엔지니어가 해결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에 하이 엔지니어가 외부에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사무실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태블릿으로 모바일 투 모바일로 복합기에 붙어서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린트 드라이버도 설치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PC도 역시 그런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든지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패키지로 총 다 묶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페이지가 막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백업백을 돌고 있어요. 그렇게 삼성은 그 차별화 요소로 딜러사들이 늘 고민하던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조준하면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러사들이 그 행사 현장에서 엄청난 환호성을 불렀죠. 그래서 그 탄력을 받아 삼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 지금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은 이렇게 헬프데스크에서 리모트콜과 리모트콜 모바일 팩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합기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트콜 비주얼 팩을 통해서 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는 리모트 뷰를 통해서 모바일 투 모바일의 현장 지원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빌리티가 단순히 이제는 핸드폰이 아닌 OS가 탑재된 복합기로까지 모빌리티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렉이 상당히 심해서 늦게 뜨는 것 같은데요. 그 면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삼성에서 국민 쪽에 지금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 사이트죠. 큰 이미지를 통해서 리모트콜로 복합기를 지원할 수 있다. 리모트콜, 그리고 언론까지 이렇게 워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사 제품의 차별화되는 요소로 고객 지원,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떨까? 과연 이런 원격 지원,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액티브엑스가 없습니다. 액티브엑스가 없이 그냥 웹상에서 단순히 웹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접속 코드를 입력하면 접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보안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어느 브라우저든 다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죠. 고객 편의성 측면은 측정할 수 없는 최고의 고객 어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치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전화 상담으로 17분이 걸리던 전화 상담이 원격 지원을 통해서는 단 5분 만에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안업체 H사의 고객 지원을 위한 리모트콜 도입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제 첫 콜 에버리지 핸들 타임이라고 해서 첫 콜에 대한 응대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71%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는 역시 3.4배가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처리량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사용 요금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약 연간 3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이미 이 보안업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원, 내부 고객을 위한 지원이다라고 했을 때 방문 지원할 때 42분씩이나 걸리던 게 리모트콜을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해결이 됐다는 사례가, 즉 종합병원, 비종합 분당에 있는 병원입니다.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병원들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저기 소아과 갔다가 저기 내과 갔다가 몇 명의 그 엔지니어가, 전산실에 있는 엔지니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런 내부 지원을 통해서 절감이 된 게 비용으로 환산했더니 2억 4천만 원이 넘더라. 연간 순수익인 거죠,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지사, 요즘은 글로벌 지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토대로 해외 지사를 출장 대신, 원격을 통해서 출장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해결되는 율, 시간과 비용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연간 650은 인당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명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연간으로 따져봤더니 약 650만 원이더라. 10명 출장 간다면 6,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절감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원격을 통해서는 시간 절약, 그리고 여기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생산성과
ROI가 높아질 겁니다.